부채를 극복하는 힘. 나를 위한 생존 가이드.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빚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때우면 좋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큰 좌절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꽉 붙들어 매야 합니다.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건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것이 현실로 닥쳤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이 들어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싶어 허망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삶이 늘 윤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죽을 때 빚은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투자라는 명목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어 부채를 감당할 수 있거나 성공하여 상환하게 되면 좋겠지만 반대로 사업 실패로 인해 그 빚을 온전히 떠안게 된다면 가족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재작년까지 한참 뜨거웠던 부동산 경기 호황 시절 너도 나도 묻지마 투자나 연끌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 정신을 먼저 차리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자존감이 무너져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허무하게라도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빚을 지고 죽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갚더라도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빚을 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타적인 사람이 빚을 더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이기적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 챙기기. 앞서 말했듯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면 스스로 먼저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는 우선 쉬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급급한 현실에 이성적인 생각을 배제한 채로 무슨 일을 시작하면 엎친 데 덮친 격처럼 안 좋은 일이 줄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괜찮으니 맛있는 것을 먹고 쉬어야 합니다. 마음도 고장났겠지만 몸도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럴수록 더 악착같이 버티려면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막노동이든 가사노동이든 배달일이든 건강하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결국 침대에 누워 여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살다 보면 또다시 기회는 올 것입니다. 혹여 기회가 왔는데 몸과 마음이 어긋나 그것을 놓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꾸준히 건강관리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불법적인 행위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바로 자신의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부채 상환 계획서 만들기. 나를 챙기고 나의 몸과 마음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빚을 갚아갈지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위기에 봉착하는데 그것을 보란듯이 피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어쩌면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 최소한 나는 빚은 다 갚았다는 그 떳떳함이 오로지 후세에 남길 당당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부채는 평생 갚아야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정 범위의 부채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해도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제외한 모든 일을 통해 월급이든 주급이든 몇만 원이라도 갚는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몇만 분의 1일지라도 갚아가고 있다는 나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목표가 생깁니다. 결론. 타인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나를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비겁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가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정부의 기구 등을 이용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방법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와 굳은 신념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내 삶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타인의 삶에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자 추구하는 삶이 다르고 방향성도 다릅니다. 자신만의 신념과 굳건한 의지로 이 위기를 버티고 넘어가다 보면 분명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